4.15 총선 관심 지역을 찾아 여야 후보의 다짐을 직접 들어보는 격전지 인터뷰. 오늘은 서울 노원병으로 가봅니다. 이 지역은 19대와 20대 총선, 그리고 최근 재보궐선거까지 통합당 후보는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신 통합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힙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선됐는데요.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당시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를 더블 스코어 차로 따돌리며 금배지를 달았죠. 두 사람은 이번에도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구청장 출신 현역 의원 김성환 후보는 경륜을 내세워 수성을 자신하는 반면에 35살 젊은 피 이준석 후보는 새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목소리를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성환 후보를 신세미 뉴스캐스터가 만나봅니다. 신세미 캐스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직접 지역 민심을 듣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여파 때문에 선거운동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 예전 같으면 뭐 악수도 하고 로고송도 틀고 뭐 율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하고 이 전쟁 중이라 그렇게는 못하고 주로 비대면 접촉을 하고 악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선거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죠. 네, 후보께서는 노원구 구의원과 구청장을 거쳐서 노원병의 국회의원으로 작년 재보궐선거 때 당선이 되셨는데요. 노원구에서 행정 경험을 꽤 오래 쌓으셔서 애착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노원병은 어떤 의미신가요? 예,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첫 인연을 맺은 게 저희 처갓집이 상계 3사동이라 1991년에 인연을 맺었거든요.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노원구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또 청와대 정책실에서 한 5년간 일하고 구청장으로도 또 8년 하고 지난번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 이제 아내하고 얘기로는 우리가 뼈는 여기에 묻자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희 두 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계동은 이제는 뭐 저희 운명과도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 선거 때 반짝 무슨 약속하고 나 몰라라 하는 동네가 아니라 제가 평생 이제 살아가야 될 동네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상계동이 발전하는 것은 저에게 숙명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병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 안에서도 인물에 따라서 표심이 결정되는 곳으로 꼽히거든요. 이곳 주민들이 김성환 후보를 또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노원구 상계동이요. 주변에 수락산도 있고 불암산도 있고 참 살기 좋다고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곳에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마침 서울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빈 땅이 생기는데 창동 차량기지하고 면허시험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곳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도 일종의 반도체 다음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다음 먹거리가 바이오인데 바이오 대기업, 바이오 연구소, 또 그것을 이제 임상 치료할 수 있는 서울대 병원 같은 것, 그리고 그 맞은편에 2만석 규모의 K-팝 전용 극장이 들어서서 자연스럽게 음악 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청사진인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잘하려면 이제 정부나 청와대, 서울시, 노원구와의 협력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하려면 아무래도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로 젊은 피죠.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셨는데요. 좀 덕담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준석 후보 아주 훌륭한 후보인데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견해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마을을 발전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외에도 우리 동네의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지,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력해서 머리도 맞대고 그 지혜를 모아서 우리 노원구 상계동이 더 행복하고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노원에서만 20년 가까이 일해온 만큼 지역 일꾼을 내세우고 계신데요. 우리 노원병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주민들이요, 흔히 왜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나고 선거 후에는 나 몰라라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동안도 그랬지만 한 번도 그렇게 뭐랄까 표리부동하거나 마치 떴다방처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합니다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평소에도 선거 때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나겠다 이런 다짐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노원병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노원병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 노원구에 위치한 온수굴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후보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1대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시민들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노원 구민들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노원구의 개발이 사실상 정체되어 왔던 것에 대해 지적 많이 하시고요.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상수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 집권 4년 차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그런 면이 더 많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네, 후보께서는 벌써 세 번째로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 뒷면에도 상계동이 고향이라 도망도 못 간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보께 이 노원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정치를 하라고 할 때 비례대표를 하라는 이야기부터 당선 안정권인 지역구로 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주저없이 제 고향 상계동을 제 지역구로 골랐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정치라는 것이 앞으로도 어떤 편법이나 아니면 쉬운 길을 찾아가는 정치가 아니라 항상 정도를 걷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왔고요. 지금 이제 이번 세 번째 선거에서 그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노원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둔 지역인 만큼 후보자에게는 조금 험난한 지역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내가 꼭 당선이 되어야겠다.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이 지역 정치를 장악해 왔었는데요. 그 10년 동안의 노원구의 성적표를 보면요. 사실 사기업 같으면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것이 어떤 통계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한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노원구 인구가 1년에 한 10,000명씩 줄었습니다. 사실 그 지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노원구를 과연 민주당 정치인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느냐 이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면은 이번에도 선거구가 가불병에서 가불로 줄 뻔했거든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원구는 이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번 선거는 참 절박한 선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또다시 경쟁을 붙게 됐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어제 제가 타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성환 후보와 이야기하면서 김성환 후보 측에서 지금도 보면은 그 홍보방이라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당이나 아니면 저에 대해 가지고 친일 공세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성환 후보께서도 본인은 미래통합당이 친일에 가깝다는 취지로 언급을 방송 인터뷰로 하셨는데요. 굉장히 무리를 살 만한 발언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정책이나 아니면 지역 이슈 아니면 본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열한 방법으로 친일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병의 세대 교체와 변화를 꼭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내가 꼭 당선이 된다면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시는 말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상계동은 이제 상계동 1세대와 그리고 88년도 아파트 개발 이후에 들어온 상계동 2세대로 나뉠 텐데요. 지금까지 상계동 1세대가 주역이었다면은 제가 당선된다면 상계동 2세대가 이제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20년 가까이 창동 차량기지 개발 같은 것도 정체되어 있는데 사실 적이다 대고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수많은 소위 뻥공약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김성환 후보만 하더라도
첨단 생명 의료 이번에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 얘기하고 있고 음악산업 얘기하고 있고 쇼핑몰 하고 있고 무슨 화장품 산업단지 이야기하고 컨벤션, 호텔, ICT 안 하겠다고 한 게 없습니다. 다 왜 그런 게 나오냐면요. 표만 얻으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계동이 고향이고 상계동을 진짜 사랑하는 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바탕으로 상계동 발전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원병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